이번에는 좀 그 어려운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픽스처는 왜 찢어질까? 픽스처는 왜 찢어질까?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듣고 어, 주위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그 이바구를 좀 풀면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컨센서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근본 없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픽스처는 왜 찢어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의 그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가지고 있는 보통의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 좀 그러니까 일단 굵은 게 튼튼하다. 굵은 게 튼튼하고 그리고 가는 건 약하다. 직경이 굵은 건 튼튼하고 가는 건 약하다. 뭐 그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찢어지는 원인은 교합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1제곱센티미터당 미터당 사랑가마니 뭐 많이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합력이 강하니까 굵은 걸 써야 한다. 그러니까 직경이 굵은 픽스처를 쓰면 교합력을 더 잘 견디고 튼튼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튼튼하고 뭐가 약한 거냐. 그래서 굵은 거는 이제 보통 한 직경 5mm 정도를 굵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는 거는 한 직경 4mm 정도? 요런 거를 이제 좀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구치부에는 주로 5mm를 쓰고 그리고 4mm는 이제 전치부나 뭐 이런 데 주로 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정도로 어디 적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자고로 물음지기 뭐 이런 부사가 왠지 그 앞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아, 그러면 아,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임플란트가 아스트라 디자인이죠. 아스트라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게 타이 타이오블라스트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거는 직경이 3.5와 4.0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경 4.0으로도 그 모든 임상을 커버를 했다는 뜻이죠. 그 그러면 그 구치부의 4.0으로도 그 다 커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구치부 5.0, 구치부는 모름지기 직경이 5.0이어야 한다. 이 명제에도 그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타이오블라스트는 이 타이오블라스트가 넌엑스죠. 헥스가 없었죠. 그 아스트라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헥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헥스가 없었으니까 이제 더 튼튼한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음, 그래서 뭐 그런데 근데 헥스가 파절에 그 영향은 있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헥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게 요즘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픽스처 파절에 관한 얘기는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얘기가 됐죠. 최근 한 2, 3년 정도가 이제 그게 이슈화가 됐는데 이게 픽스처 3개가 아니거든요. 픽스처 3개가 아니고 픽스처가 세 갈래로 찢어진 거죠. 세 갈래로 수직적으로 찢어졌죠. 수평적으로 여기서 부러진 게 아니고 세 갈래로 수직적으로 찢어졌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연구를 해주면 좋겠는데 연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개원인이 연구하려고 연구하는 직업이 아닌데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헥스와 넌헥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 TS다 이거죠. 그러면은 헥스 일반적으로 4.0 직경 4.0에 헥스가 있다 그러면 그걸 두께를 100%라고 보면 그러면 4.5mm 직경은 헥스는 그대로고 이제 두께가 더 두꺼워지니까 이 두께가 한 34% 정도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4.0보다 당연히 4.5가 튼튼하겠죠. 똑같은 X에 껍데기가 더 두꺼워지니까. 근데 4.0의 넌X, 이 헥스, 요 커튼처럼 돼 있는 게 이제 헥스인데, 헥스가 없다고 하면 4.0의 넌X는 4.5보다도 두꺼워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4.5의 헥스 픽스처, 헥스를 이 안에 내부를 헥스를 깎아 놓은 거보다 그보다 얇은 4.0의 픽스처가 헥스가 없을 때, 헥스를 안 새겼을 때 두께가 오히려 더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께는 가장 얇은, 가장 얇은, 가장 약한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거든요. 원래 기계공학에서 어떤 물체의 강도는 가장 약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댐도 그렇잖아요. 댐도 가장 약한 데에서 물이 스며들고 새어나와서 나중에 이제 그게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곳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게 4.0의 헥스가 100이면 4.5는 34%쯤 두꺼워지는데 오히려 4.0의 헥스를 없앴을 때는 49%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의 넌헥스는 5.0 헥스랑 비교하는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4.5의 헥스가 아니라 5.0의 헥스랑 비교하는 수준일 텐데, 근데 그래서 이제 4.0의 넌헥스가 그만큼 이제 튼튼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헥스 자체, 아니, 픽스처 자체의 두께는 그렇다 치고 어번먼과의 결합을 보면 이 픽스처에 헥스가 새겨져 있고 거기에 헥스 어벗을 체결을 하면 이 면적이 닿는 면적이 요만큼이에요. 파란색. 그래서 요만큼 닿죠. 이게 100%라고 하면 넌헥스 어벗을 헥스 픽스처에 넣으면 이 커튼만큼 내려오는 부분만큼 더 접촉을 해요. 그래서 면적이 한 49%쯤 증가하거든요. 근데 픽스처와 어번먼이 둘 다 넌헥스일 때는 이 커튼 정도가 아니라 이 전체 면적이 다 닿아요. 그러면 헥스 픽스처와 헥스 어벗의 면적보다도 면적이 72% 증가하죠. 이 굉장히 견고한 결합이란 얘기죠. 물론 이게 전부 다 닿는다는 게 아니라 닿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다 닿지 않더라도 이제 밥 먹고 떡 먹고 하면서 여기가 마모가 되면서 이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죠.
이 면적이 넓다라는 건 이 결합의 견고성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헥스보다 넌헥스가 72%더 넓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헥스 픽스처보다 넌헥스 픽스처가 49% 두껍다. 그리고 헥스 결합보다 넌헥스 결합이 72%더 넓다. 면적이. 그 정도를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넌헥스 픽스처와 넌헥스 어벗, 넌헥스일 때는 그 결합이 그 72%더 넓잖아요. 그래서 루스닝이나 이럴 확률도 굉장히 적죠.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 이 10년이 넘은 케이스인데 루스닝 되거나 뭐 어벗이나 스크류가 부러져서 빠진 게 아니고 그냥 크라운이 탈락한 거예요. 어벗먼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 어벗먼과 픽스처의 결합이 너무 견고해서 골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막 올라오고 잇몸이 막 올라와가지고 기존의 그 어벗을 가지고 그 보철을 새로 만들기에는 너무 서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벗을 기존에 이런 어벗이었는데 이거를 한참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만들어졌죠. 기존의 어벗을 꺼내 보니까 이 커넥션에 무슨 문제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커넥션을 10년 이상 감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넌헥스 픽스처와 넌헥스 어벗은 이 커넥션의 견고성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견고하다는 건 이게 움직이지 않는 마이크로 모션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이크로 모션이 없으면 어번먼과 잇몸이 잘 실링이 돼서 이제 그 염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보철을 해주는 거죠. 이게 넌헥스 결합의 결과예요. 그다음에 헥스 어벗의 헥스 픽스처의 넌헥스 어벗을 연결을 하면 59% 정도가 넓다고 그랬죠. 그래서 헥스보단 나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한 10년 잘 썼죠. 10년 잘 쓰다가 이게 이제 헥스 픽스처의 넌헥스 어벗이거든요. 잘 쓰다가 갑자기 뼈가 녹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어번먼이 그 루스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꺼내 봤더니 어번먼과 픽스처의 결합 자국이 보이죠. 이렇게 커튼 자국이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만약에 픽스처가 넌엑스였으면 여기까지 다 결합이 됐겠죠. 여기까지가 결합에 쓰였겠죠. 면적이 넓은 만큼 싱크다운이 적었겠죠. 원래 그 이런 경우 눈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길에서 이렇게 눈신이 그 면적이 넓은 신발이잖아요. 눈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눈신 같은 걸 만들어서 쓰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헥스 픽스처에 넌헥스 어벗을 쓰면 이런 식으로 어벗이 이런 식으로 자국이 나요. 그래서 그래도 헥스 어벗보단 낫습니다. 넌헥스 어벗을 쓰는 게 면적이 넓어서. 그리고 그 넌헥스 어벗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오체결이 거의 없다는 거죠. 헥스 어벗은 오체결이 많은 게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 헥스 픽스처의 넌헥스 어벗을 쓰면 이렇게 요런 자국이 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헥스 자국이 나서 헥스 어벗 형태가 되는 뭐 그런 면도 있죠. 이 어벗이 부러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자국이 나죠. 그래서 자국이 납니다. 그리고 헥스 픽스처의 헥스 어벗을 쓰게 되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 체결을 잘 하면 그나마 여기만 닿으니까 이 윗부분만 닿으니까 나는데 이 오체결이 많아요.
오체결된 상태로도 뭐 몇 년 쓰고 막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오체결이 있을 때는 잘못 체결했을 때는 여기 모서리가 그 마모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체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페리에피컬을 찍어보면 이렇게 레이디오 루센트한 라인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파노라마에서는 이게 그 조금 그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이미 스플린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고칠 여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면 이제 어번먼이 마이크로 모션이 계속 있을 거고 환자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결국 이제 넌엑스면은 좀 픽스처가 그 헥스가 없기 때문에 훨씬 두껍고 어번먼과의 결합이 훨씬 더 넓고 견고하기 때문에 유리할 텐데, 헥스가 있음으로써 그 픽스처가 좀 약해지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 그렇다고 해서 수직 파절이 쉽게 되냐 이거죠. 수직 파절. 우리 교정 와이어를 그 부러뜨릴 때 어떻게 해요? 교정 와이어를 부러뜨릴 때 이 플라이어를 잡고 이렇게 90도로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수평적으로 파절을 시키죠. 수평적으로 파절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라이어로 왔다 갔다 좌우로 꺾고 이러면 고기가 이제 약해져서 수평 파절이 일어나는데, 와이어를 수직 파절을 시킬 수 있으세요? 수직 파절이 되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와이어가 이렇게 그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걸 본 적이 없죠. 근데 왜 픽스처는 수직적으로 파절이 될까? 이게 이 수직 파절이 사실은 그렇게 이슈화된 지가 오래 안 됐거든요. 이게 왜 이거에 대해서 이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무른 재질을 썼어요. 이걸 어닐드 재질이라고 그러죠. 뭐 전문 용어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무른 재질, 그리고 조금 이렇게 단단한 재질로 바꿨죠. 이게 이제 콜드 웍트라고 그러죠. 냉간 가공이라고 하는,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결국 뭐냐 하면 우리 그 대장간에서 단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드려서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걸 단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산업적으로 그 상당한 압축력을 가해서 그 금속을 단단하게 하는 걸 이제 콜드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콜드워크를 하게 되면 데이터상으로는 좋은 물성 값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가끔 그 금속 내부에 결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결함.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임상을 할 때 우리는 그 가끔 생기는 결함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 결함이 그 내가 사용한 픽스처에 당첨이 돼버리면, 그 결함이 당첨이 돼버리면 이게 정말 파절이, 특히 수직 파절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파절이 되면, 근데 우리가 픽스처가
그냥 빠지는 건 차라리 나은데 그냥 빠지는 건 차라리 나은데 파절이 되면 이걸 난발치하는 거에 10배 정도로 어렵게 제거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거는 단지 보철을 새로 해주거나 픽스처를 새로 심어주는 거랑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결함이 결함이 있는 픽스처에 헥스를 새기게 되면 이 결함과 헥스가 만나게 되면 이 수직 파절이 훨씬 더 이렇게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파절 확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파절을 얇은 픽스처를 써서 거기다가 교합력이 세서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파절의 원인을 재질의 결함과 그 다음에 헥스 가공이 만나서 그 부위가 찢어지는 걸 자주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픽스처 파절 편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 헥스를 따라서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헥스를 따라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헥스 가공이라는 게 이게 잔류 응력을 남기죠. 픽스처 내부의 잔류 응력. 이 가공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강한 힘을 가해서 펀칭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잔류 응력이 픽스처 파절의 상당한 원인이 된다고 지금 매우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질 자체의 결함이 같이 이제 코워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합력이 별로 세지 않아도 굵은 픽스처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5.0이라고 찢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합력이 약하다고 안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치부나 소구치에서도 많이 찢어지고 그게 구치부보다 더 적지 않거든요. 그 경향성을 보면 심지어 픽스처를 심는 도중에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요런 얇은 거를 교합력 센 환자한테 써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어떤 재질의 결함과 헥스 가공을 원인으로 의심하게 되면 여러 시나리오들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풀리는 거예요. 그 설명이 설득력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재질의 변화가 보통 2012년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2012년에 이제 콜드워크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수년이 지나면서 픽스처 파절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파절 환자를 이렇게
좀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리뷰를 한번 해보면 그 교합력과 정말로 정비례 관계냐, 그리고 그 직경과도 정말로 5.0은 안 찢어지고 주로 4.0에서만 찢어지느냐, 그게 그 좀 한번 이렇게 쭉 리뷰를 해보시면 그 어느 쪽 의견에 동조가 되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냉간 가공을 하게 되면 내부에 잔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잔금이 그 헥스와 만나게 되면 아주 어, 이게 그 문제의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재질을 바꾸는, 다시 이렇게 더 무른 재질로 그 어, 무리하게 강도를 높이는 걸 바꾼다? 지향한다? 뭐 이런.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재질을 지금 회사에서 이제 그 어, 회사에서 이렇게 좀 바꾸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재질을 무른 재질에서 콜드 워크로 왔다가 다시 이제 그 세미 콜드 워크? 뭐 무른 재질과 콜드 워크의 한 중간 재질 정도로 그 어디 최적점으로 이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뭐 정반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헥스를 빼는 거죠. 헥스에서 넌 헥스로 가는 거죠. 넌-X로 가는 거죠. 그래서 X에서 넌-X로 가게 되면 금방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4.0의 넌-X가 4.5의 X보다 오히려 더 가장 약한 부분이 더 두꺼운 아주 내실 있는 픽스처가 되죠. 그리고 넌-X 픽스처의 넌-X 어벗은 그 결합 면적이 헥스 픽스처의 헥스 어법보다 한 70% 정도 더 넓어지죠. 그래서 음, 재질을 바꾸는 거는 뭐 그 회사에서 이제 나중에 빅데이터가 나와 봐야 될 거고, 그 사실은 그 TS3 넌-X 넌-X 픽스처는 이거는 무른 재질이에요. 옛날 재질로 특별히 이제 무른 유저들의 요구에 의해서 무른 재질을 써서 좀 이렇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넌-X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넌-X가 더 그 견고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찢어지는 거를 뭐 왜 찢어지는지 완벽한 규명까지는 뭐 저 같은 개원이가 할 일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 TS3 넌-X를 쓰는 걸로 이제 이 위험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그 얼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심을 때 식립시에 그 마운트로 심는 게 마운트를 사용하는 게 그 잔류 응력을 그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헥스에 걸어서 돌리는 그 노마운트 드라이버인가요? 저는 그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픽스처의 안위에 위협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
그 마운트를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배우고 나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운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찢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온 게 그 KS죠. KS 픽스처. KS 픽스처가 그 타절 면에서 TS 픽스처보다 좀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헥스가 더 아래로 가 있고 뭐 디자인상으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KS 픽스처의 문제는 그 뭐 몇 가지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게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플린트 보철이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이 스플린트로 보철로 묶어버리면 나중에 그 보철을 TS 같은 경우는 그게 대부분 이제 넌엑스 어버스 쓰게 되면 대부분 같이 빠지잖아요. 근데 KS 픽스처는 거의 그 삽입 철거 방향이 거의 한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스플린트 보처를 했을 때 할 수는 있는데, 스플린트 보처를 했을 때 나중에 철거할 때 거의 보처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그 사견입니다. 사견이에요. 근데 그래서 KS 픽스처가 과연 찢어지는 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찢어지는 TS에 대한 대안이 그 KS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글쎄요, 이게 좀 약간 의심이 가더라고요.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뭐 넌 인덱스 픽스처라고 또 메가젠에서 나오던데, 이거는 이제 헥스는 없고 대신에 이제 헥스는 없고 넌엑스 어벗을 쓰고 대신에 이제 넣고 뺄 때 필요한 그 다각 구조를 그 아래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마치 예전에 스타그립처럼. 근데 이게 그 인덱스는 없지만 그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사용할 다각 구조는 있다는 뜻인데, 근데 그 마운트를 사용하면 아예 깔끔하게 그 아무것도 없는 구조가 가능한데, 그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각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마운트를 써서 그 사용하는 게, 어떤 구조를 만들면 그 구조에 대한 그 아주 장기적인 이펙트, 장기적인 데이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마운트를 쓰면 그게 그냥 원래부터 마운트로 해결을 한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전부터 그 아스트라 임플란트가 나올 때부터 썼던 게 마운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보다 그 보수적인 에,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재질도 픽스처 재질도 그냥 무른 재질, 원래 쓰던 수십 년 동안 쓰던 무른 재질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헥스도 필요 없으니까 넌엑스면 충분하니까 그냥 넌엑스 픽스처였으면 좋겠고, 넌엑스 픽스처를 심으려면 그냥 마운트 사용법만 그거 배우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그거 배우는데 5분? 5분? 5분도 안 걸리지. 한 2분? 뭐 5분이라 치고, 그리고 그걸 익히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 뭐 예를 들어 한 20번 정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요거 기능적인 그 우리 그 음, 그 등산 같은 거 할 때 그
줄 매듭 같은 거 짓는 거를 그 수백 번 뭐 이렇게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 암벽 등반하고 이럴 때 거기서 실수가 생기면 이제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제 그 그걸 기저핵에 새겨질 정도로 반복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마운트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 그냥 마운트 사용해서 넌엑스 픽스처를 검증된 재질의 넌엑스 픽스처를 쓰면 그 찢어지는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넌 헥스 유저들은요 헥스를 써봤어요. 헥스도 써보고 넌 헥스도 써보고 해서 그래서 넌 헥스를 쓰는 거거든요. 헥스가 없으면 뭐 보철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헥스 없어도 보철 다 해요. 그런 거 그, 그 실제로 별 걱정이 아닌데 걱정이 아닌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헥스 유저들이 넌엑스 픽스처를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넌엑스 유저들은 헥스 픽스처의 헥스 어봇도 다 대부분 거의 다 해보신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또, 또 무슨 얘기가 있더라? 어, 이게 그 리트리버빌러티 있죠? 철자가 리트리버빌러티? 뭐 하여튼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그 보철물 채로다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넌엑스 픽스처에 넌엑스 어벗을 쓰게 되면 이 결합이 견고해서 그 별로 탈이 안 나요. 거의 이렇게 그 자연치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합이 견고해서 탈이 날 일이 없고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그 음식물이 낀다 뭐 이런 그것도 사실은 그 흔히 만나는 일은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그 러프한 임상을 사는 사람도 그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정말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그 보철을 그냥 다시 해주면 되죠. 그 새로 인상 떠서 하더라도 그게 어번먼 레벨에서 넌엑스 픽스처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어번먼 레벨에서 돈을 인상을 뜨잖아요. 근데 어번먼 레벨에서 인상 뜨는 게 되게 부담이 적은 술식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임상에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지금까지는 이제 제 사견을 말씀드린 건데 뭐 여기에 뭐 이게 다 옳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런 픽스처 그러니까 한마디로 굵은 픽스처를 그 굵은 픽스처를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넘길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굵은 픽스처라는 게 이게 말이 좋아서 굵은 픽스처지 이게 허용되지 않는 임상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 그 4.0으로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그 5.0을 굳이 써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4.0 직형의 픽스처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거를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근데 5.0은 제거하는 게 훨씬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씨름판에 나갈 때 이렇게 그 뒹굴 자리를 보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임상 상황은 그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적절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굵은 픽스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저는 그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면 간단하게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예, 그냥 제 사견입니다. 뭐 별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뭐 지금 무슨 코멘트를 정리한 건 아니지만 예, 그냥 적절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